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2.4%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겨울철 블랙아이스와 도로 결빙률이 높은 강원도가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2.6배나 더 높았는데요. 추워. 추워. 출발해볼까? 차 소리 왜 이래? 엔진 소리 이상한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날이 추워 그런가? 점검 받아야겠는데? 오늘은 겨울철 차량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 차를 시동을 걸었는데 네. 소리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 겨울철에는 이제 겨울 점검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차량 점검해도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점검을 그럼 해주시죠. 네. 자, 그럼 겨울철 차량 점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차량 본넷 열고 여기가 냉각수 주입구인데 주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여시면 여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냉각수가 뜨거워진 상태라서 여기 절대 건드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여기는 건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화상이 있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여기가 냉각수 보조 탱크예요. 차량마다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차가 어디에 냉각수 보조 탱크가 있고 워시액이 있고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정비 받으실 때 엔진을 교환하실 때나 그냥 안에서 멀뚱멀뚱 이렇게 서 있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이거 혹시 냉각수를 어디다 넣어야 되나요? 워시액 어디다 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평소 저를 보는 듯했어요. 잘 되고 있나? 그리고 그냥 멀뚱멀뚱. 이번엔 냉각수를 확인해 볼 차례. 얼마큼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지금은 여기 풀에서 L 사이에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풀에서 L 사이에 있어야지만 정량인 거예요. 만약에 L 밑이다 하면은 냉각수를 조금 더 보충해 주셔야 돼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날씨. 여름엔 냉각수 대신 물로 보충해줘도 되지만 산간 지역에서 영하의 날씨는 물이 얼어 엔진이 망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냉각수를 보충해서 비중을 맞춰줘야 합니다. 만약 이게 어렵다면 가까운 정비소에 들르면 되고요. 냉각수 외에도 예방정비 차원에서 한번 방문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또 봐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 봐야 될 것들은 와이퍼 블레이드 상태라든지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트레드, 스노우 타이어 장착 여부 그렇게가 있겠습니다. 와이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작동을 해보면은 와이퍼가 부드득 거린다거나 아니면은 물줄기가 이렇게 생긴다거나 그럴 때는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타이어 가장 중요한 타이어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타이어 옆에 이 화살표를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이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이 마모관계선을 알려주는 그 표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가 일자가 되거나 가까워졌다 싶으시면 그때 타이어는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겨울철에 타이어를 더 주의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도면이 도로가 얼고 그래가지고 미끄러지거나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스노우 타이어라 하더라도 블랙아이스 상황 같은 경우나 이렇게 도면이 너무 미끄러운 데는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눈이 온다 하고 다음날 차가운 아침에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서행운전,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하죠. 겨울철에 눈도 오고 또 바닥도 얼고 하니까 체인도 있을 거고 예. 스노우 타이어도 있을 거고 각각 종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스노우 타이어랑 타이어 이 표면에 짜자자잔한 무늬를 넣어서 접지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제동력이랑. 근데 체인 같은 경우는 일반 타이어에 장착을 해서 쇠사슬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눈길에서 파고 점점 그것 또한 접지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죠. 얼마 전에 그 스노우 스프레이라는 걸 샀어요. 예. 그게 어떻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그거는 일종의 보조라고 하시고 갑자기 주행하시는데 눈이 오거나 나는 준비를 못했다. 그럴 때 일종의 보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움은 되긴 하지만 그렇게 그걸 뿌렸다고 해서 난 안전해 이제 막 달려도 돼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건 절대 위험합니다. 네, 겨울철에 어쨌든 미끄러울 때 무조건 서행을 하는 게 최우선이겠네요. 그래서 서행 안전운전 이게 제일 우선이죠. 그렇다면 차량 하부는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할까요? 차를 지금 왜 드시는 거예요? 지금 차량 하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금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하부의 녹이라든지 아니면 언더코팅 상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 만약에 뭐 미비하거나 그리고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 지금 차를 띄워서 보고 있습니다. 하부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부를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엔진룸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오일 누유라든지 냉각수 누유 그리고 다른 기타 주행에 이상한 고무 하체 부식이라든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 점검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시동 걸 때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았거든요.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좀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워서 아무래도 엔진에 열을 올리기 위해서 RPM이 조금 올라가면서 그런 소리가 발생된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내친 김에 트렁크 점검까지. 네, 그럼요, 네. 좀 지저분한데, 깨끗한 편입니다. 네. 삼각대 사고 났을 때 이것도 있으면 가장 중요하고요. 잠깐만. 제가 방송 나가지. 네, 제가. 이게 뭐지? 저기 차 고사 지냈을 때요. 저기 황태랑 저 명주실 이게 들어가 있냐? 잠깐만.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요즘 차량들은 이렇게 펑크나 주행기에 펑크 났을 때 긴급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페어 킷도 다 구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스페어 키트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주의 깊게 잘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설명서가 더 나와 있어요. 견인골이랑 스페어 드라이버 이거를 뜯으신 다음에 이렇게 액상이랑 이렇게 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펑크 났을 때 이제 긴급적으로 주행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행 제한 거리가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80km 이상으로 주행하시면은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80km 이하로 주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구비해서 가지고 다녀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는 상황 때문에 갖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워시액, 혹시 모를 워시액 이렇게만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기온이 낮고 살얼음이 얼었거나 눈길처럼 노면 상태가 불안정한 겨울철엔 꼼꼼한 사전 관리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사고를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